여보, 나 세종시로 발령 났어. 당장 2달 뒤에 짐 싸서 내려가야 해. 뭐? 세종시? 거기까지 내려가야 한다고? 당신 좌천되기라도 한 거야?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 반대야. 우리 회사가 진급할 때 되면 세종시 내려갔다 와야 하거든. 한 5년 정도는 거기에서 살아야 할 것 같은데. 5년이나? 난 못 가. 가려거든 당신 혼자 내려가. 어떻게 혼자 내려가? 나보고 기러기 부부 하자는 소리야? 그럼 어쩌라고. 우리 서준이 유치원부터 학원까지 전부 여기에 적응했는데 이제 와서 다 포기하고 지방으로 내려가자고? 아니 그래도 세종시는 전부 새로 지어졌고 공무원이나 공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애 키우며 사는 것도 문제없이 잘 되어 있대. 갔다 온 선배들도 오히려 아이 어릴 때 내려갔다 오면 더 괜찮다고 하더라. 그건 그 사람들 생각이고 나는 절대 서울 떠나서 살기 싫어. 당신 혼자 내려가. 멀쩡하게 가정이 있는데 나 혼자 외로워서 어떻게 살아? 주말마다 올라오면 되잖아. 가장이라면 우리 식구들을 위해 그 정도는 희생해야지. 내가 서준이 데리고 외국 나가겠다는 것도 아닌데 기러기 생활까진 아니지. 그럼 일단 내려가보고 생각하자. 6개월 1년 정도 살아보고 정 아니다 싶으면 자기는 서준이랑 다시 올라오면 되잖아. 싫어. 무조건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 게 뻔한데 뭐하러 시간 낭비 돈 낭비 시키려고 해. 그냥 당신 혼자 준비해서 내려가. 내가 혼자 서울에서 우리 서준이 키우면서 살고 있을게. 아 진짜 어쩔 수 없나? 작년 가을에 제가 갑자기 세종시 발령을 받게 되면서 본의 아니게 기러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결혼 전부터 조금 이기적인 면이 있긴 했지만 이 정도까지 심하진 않았는데 아이 태어나고 난 뒤로 저는 완전 찬밥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특히 혼자 세종시로 내려온 뒤에는 내가 돈 벌어오는 기계라고 느껴질 정도로 소외감이 심하게 들고 있었는데 얼마 전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여보, 드디어 이번 주도 끝났다. 나 지금 바로 집으로 올라갈게. 뭐야? 오늘이 벌써 금요일이야? 알겠어. 조심히 올라와. 오늘은 오랜만에 자기가 해준 김치전이 먹고 싶다. 집에 부침가루 있지? 없으면 내가 이따 들어가면서 사갈게. 김치전은 무슨 김치전이야? 그냥 대충 들어와서 아무거나 시켜 먹어. 혼자 살면서 사먹는 밥은 지긋지긋해. 내가 막걸리도 하나 사갈 테니까 저녁에 서준이 재워두고 모처럼 오붓하게 우리 둘이 김치전에 막걸리 한잔 하자. 그거 준비하고 전 부치고 설거지 하려면 얼마나 귀찮은데. 그냥 차라리 밖에서 혼자 사 먹고 들어와. 난 별로 먹고 싶지도 않고 막걸리도 생각 없어. 내가 진짜 김치전이 먹고 싶어서 그러냐? 오랜만에 당신이 해준 음식이 먹고 싶어서 그렇지. 지난주에도 바빠서 못 올라갔는데 2주 만에 얼굴 보면서 너는 어떻게 사 먹고 들어오란 말을 할 수가 있냐? 그럼 알아서 해 먹던가 왜 맨날 나한테만 해달라고 그래? 내가 당신 일하는 동안 집에서 놀고 먹고 있는 줄 알아? 일주일 내내 서준이 밥 차려주고 청소하고 정리하고 나면 나도 주말에는 쉬고 싶다고 했지? 진짜 해도 너무한다. 내가 그전까지 자기한테 뭐 해달라고 한 적 있어? 혼자 원룸 얻어서 자취하면서 매일 구내식당에서 밥 먹고 살았어도 당신한테 불평불만 해본 적 없잖아. 내가 무슨 사내진미를 차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2주 만에 보는 남편한테 김치전 한 번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야? 당신은 항상 뭐가 문제인 줄 알아? 말하는 것만 들으면 맨날 당신 혼자 힘들고 당신 혼자 대단한 일하는 줄 알겠어. 누군 할 일 없어? 누군 안 바빠? 나도 하루 종일 집안일하고 서준이 챙기고 나면 내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어. 그럼 결론은 못 해준다는 소리네? 당신 오늘 무슨 날이야? 갑자기 왜 이렇게 징징대? 나 피곤하고 귀찮으니까 먹고 싶으면 알아서 사 먹고 오라 했잖아.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왜 그래 진짜? 그래, 김치전 해달라고 한 내가 잘못이지. 너가 집안에서 살림하고 서준이 밥 챙겨주느라 바쁜 사람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런데도 내가 눈치 없이 김치전 부쳐달라고 했으니 내가 큰 잘못을 했네? 진짜 말 그런 식으로 하지 마. 나도 마냥 놀고 있는 거 아니거든. 애엄마들 만나서 대학 입시 준비도 해야 하고 틈틈이 공부도 봐줘야 해. 내가 하는 일이 우스워 보이면 당신이 서준이 유치원 좀 따라다녀봐. 이제 겨우 6살 된 애한테 무슨 입시 준비를 벌써부터 시켜? 어릴 때는 한참 뛰어놀아야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태평한 소리 하네. 그러다가 우리 애가 남들보다 뒤처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전 그렇게 생각하면 당신이 알아서 교육시켜.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뗄 테니까. 그럼 내가 서준이 공부시키면 당신이 나가서 돈 벌어 올 거야? 이것 봐. 또 돈 번다고 유세 떨고 본인 잘난 척하기 시작하네. 내가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지? 왜 당신은 상대방을 이해할 생각을 못해?
부부끼리 각자 역할이 있는데 서로 존중하며 살자고. 그러는 너는? 나한테 남편으로서 존중해준 적 있어? 겨우 김치전 하나 먹고 싶다는데 안 해주잖아. 진짜 무슨 거지도 아니고 내가 사 먹고 오라 했잖아. 나 힘들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게 만들어? 진짜 나 같으면 이런 소리 들을 바에 더러워서 사 먹고 말겠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사 먹으라고. 구질구질하게 나한테 해달라고 징징대지 말고. 그럼 당신도 좋고 나도 좋은데 왜 굳이 나보고 해달라는 거야? 집에서 밥 먹으면 뭐가 달라져? 너는 내가 불쌍하다는 생각도 안 드냐? 지방에 혼자 살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들어오는데 그런 남편이 불쌍하다는 생각도 안 드냐고. 다른 집안 사람들은 전부 온 식구들 같이 내려와서 행복하게 사는데 왜 나만 멀쩡한 집 놔두고 원룸에서 이러고 지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냥 집에서 만든 음식 한번 먹고 싶다고 한 건데 내가 그렇게 너한테 잘못했어? 잘못했지. 당신 혼자만 불쌍한 척하고 나는 나쁜 여자 만들잖아. 누군 안 힘들어. 나도 주말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고 맘 편히 쉬고 싶다고.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매일 낮에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뷔페나 커피숍 다니면서 카드 긁고 다니잖아. 이건 쉬는 게 아니야? 당신은 카드 안 써? 술 마시고 논다고 카드 안 쓰고 다니냐고. 내가 카드를 써봐야 얼마나 써? 이번 달 당신 카드 값이 300만 원 나왔거든? 정신 차려라. 그 카드 당신이 쓰고 있잖아. 나는 출퇴근하려고 차에 기름 넣은 거 15만 원이 전부야? 나머지 280만 원은 당신이 쓰고 다녔잖아. 아무튼 당신도 같이 쓴 거 맞잖아. 출퇴근 기름값 15만 원이 쓴 거야? 그냥 다음 달부터 회사도 걸어 다닐까? 어떻게 한마디도 안 지고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냐? 진짜 너라는 인간도 짜증나고 질린다. 애만 아니었으면 당장 너랑 이혼하고 안 살고 싶어. 뭐? 이혼? 내가 왜 아직까지 너랑 살고 있는데? 너가 좋아서 살고 있는 줄 알아? 나도 이 생활 지겨워서 그만하고 싶어. 이렇게 따분하게 살 줄 알았으면 너랑 결혼 안 했지. 근데 서준이 얼굴 봐서 어쩔 수 없잖아? 그러니까 최소한 서준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조용히 살다가 그 이후에 결판을 짓던 하자. 당신도 이제 나랑 살기 싫잖아? 지금까지 나랑 결혼 생활한 게 오직 서준이 때문이라고? 맨날 싸우기만 하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헤어지는 게 낫지. 이렇게 같이 살아서 뭐 할 건데? 그래서 애 크기 전까지만 참았다가 이혼하자는 소리잖아? 한참 서준이 예민할 때 안 좋은 거 보여주면 안 되니까 나도 참고 사는 거야. 그때까지만 당신도 참고 살아. 서로 건들지 말고 조용히 각자 알아서 살면 싸울 일도 없을 거 아냐? 너 대체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냐? 내가 너한테 떼돈을 벌어다 준 건 아니지만 결혼할 때 모은 돈으로 집도 해왔고 처자식 안 굶기려고 열심히 일하며 살았어. 그런데 내가 뭘 잘못했길래 죄인인 것처럼 말하냐고. 솔직히 너도 나랑 같이 있기 싫잖아? 그러니까 서준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참고 살자니까?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잖아. 그럼 무슨 소린데? 서준이 큰 다음에 이혼하자고 하면 그때 나는 뭐가 되는데? 솔직히 나 혼자 세종시 떨어진 뒤에 너가 서준이한테 아빠 욕하는 거 모를 줄 알아? 요즘 들어 부쩍 나를 어색해하고 옆에 안 오려고 하는데 내가 좋은 마음이 생기겠냐?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 내가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랑 계속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 차라리 지금 끝내고 말지. 서준이를 생각해서라도 당신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나중에 끝내나 지금 끝내나 똑같잖아. 그래야 내가 조금이라도 내 인생 즐기며 살지. 그럼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 서준이 아빠 역할은 끝까지 해야지. 당연히 아빠로서 역할은 할 거야. 양육비는 보내줘야지. 대신 남편으로서 역할은 할 필요 없을 것 같네? 그냥 오늘부터 서울집에 올라가는 일 없을 거고 집도 정리할 거니까 절반 가지고 나가던지 알아서 해. 양육비는 법원에서 판결 나는 대로 매달 보내줄 거니까. 여보 일단 진정하고 겨우 김치전 하나 가지고 너무 많이 갔다. 내가 지금 만들어줄 테니까 바로 올라와. 아니 됐어.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양육비는 보내줄 거지만 너 생활비는 앞으로 알아서 벌어야 할 거야. 한번 보자. 너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찬밥 취급받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아내가 이 정도로 저를 싫어할 줄은 몰랐네요. 살던 집은 부동산에 내놨고 집이 팔리면 그 돈으로 세종시에 살만한 새 집을 구할 겁니다. 아내가 뒤늦게 미안하다며 화해하자는 말을 했지만 더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아들에겐 조금 미안하지만 아빠로서 의무는 절대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고 언젠가 아들도 나이가 좀 더 먹으면 저를 이해할 날이 올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어디야? 집에 언제 들어와? 점심때가 다 지났는데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나 지금 정숙이 엄마 만나서 장보고 점심 먹고 있지. 그냥 짜장면이라도 시켜 먹던가 해요. 나 아직 마트에 있어. 아니, 짜장면은 무슨 짜장면이야? 나 지금 점심 먹으려고 집에 들어왔는데. 오래 나가 있을 거면 밥이라도 차려놓고 나가야 할 거 아니야? 그럼 밥통에 밥 있고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차려 먹어요. 아침에 먹다 남은 찌개도 냄비채로 냉장고에 들어있으니까 그냥 가스불에 데워서 먹으면 돼요. 나보고 밥을 차리라고? 너는 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리냐? 아니, 그럼 지금 장보러 밖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네. 어차피 택시 운전하면서 밖에 다니다가 맛있는 식당 있으면 점심은 사 먹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맨날 집에 들어와서 밥 달라고 하는 거예요? 미쳤어? 밥을 왜 돈 주고 사 먹어? 당장 들어와서 밥 차려. 나 1시간만 있다가 나갈 거니까 그 전에 와서 밥 차려놔. 아까 내가 이야기한 거 못 들었어요? 나 정숙이 엄마랑 점심 먹는 중이라니까? 너는 네 서방 밥 굶기면서 네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당장 들어와서 밥 차려. 점심은 그냥 사 먹지. 차라리 회사 다닐 때가 좋았는데. 왜 멀쩡한 직장 일찍 은퇴하고 택시를 하느라고 사람을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지 모르겠네. 내가 밖에서 밥 사 먹으면 너가 돈이라도 주냐? 집에서 밥하고 살림하는 여자가 밥도 하기 싫으면 그냥 접시물에 코 박아. 말을 해도 무슨. 어휴 진짜. 그럼 나 지금 가니까 좀 기다려요. 장 뭐 봤어? 동태찌개 끓여. 얼큰하게 끓인 동태찌개가 먹고 싶네. 안 그래도 동태 샀어요. 어제부터 동태찌개 타령을 하시길래 저녁에 해주려고 했는데 진짜 그새를 못 참고. 시끄럽고 난 한숨 자고 있을 테니까 빨리 들어와서 밥이나 차려. 밥 다 되면 깨우고. 알겠지? 저는 올해로 50이 조금 넘은 전업주부입니다. 남편은 멀쩡한 대기업 직장을 다니다가 정년을 몇 년 앞두고 먼저 회사를 나왔어요. 더 다니려면 끝까지 다닐 수도 있었지만 요즘 회사 사정도 별로 안 좋아지고 미리 그만두면 퇴직금을 더 준다는 소리에 조기퇴직 신청하고 나와버리더군요. 처음엔 평생 가족을 위해 고생한 남편이 일을 그만둔다고 해서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집에서 쉴 것도 아니고 몇 년 전부터 택시 운전을 하며 유유자적 살고 싶다는 소리를 자주 했었거든요. 우리 남편은 요즘 시대에 맞지 않게 조금 가부장적이고 집안에서 본인의 권위를 엄청 세우려고 해요. 이런 남자를 강 큰 사람이라고 한다던데 물 한 잔을 자기 손으로 떠다 먹는 법이 없습니다. 그나마 회사 다닐 때는 하루에 점심 한 끼를 회사에서 먹고 들어오니 그나마 나았는데 택시 운전을 시작한 뒤로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모두 저보고 차려달라고 해요.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가 남편 밥 차리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드냐 하실 수도 있지만 어째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반찬 투정도 심해지고 저를 밥하는 식모쯤으로 여기는지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며 점점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나 지금 집에 가는 중이야. 모처럼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 하기로 했거든. 20분쯤 후에 도착하니까 술상 좀 봐놔. 갑자기요? 지금 8시밖에 안 됐는데 무슨 벌써 술상을 봐달래? 그냥 친구들이랑 밖에서 먹어요. 우리 저녁도 아직 안 먹었으니까 아예 그냥 요기 될 만한 걸로 차려놔. 고기 좀 있나? 고기 있으면 신김치 썰어놓고 좀 볶아놔. 아니, 내가 하는 말 듣고 있긴 한 거예요? 어차피 저녁도 안 먹었으면 밖에서 밥 먹고 오면 되잖아요. 1차로 밥 먹고 술 한잔 하다가 이따 집에 와서 간단하게 한 잔 더 해요. 그럼 내가 술상 봐줄 테니까. 나보고 갑자기 손님 초대했다고 저녁상 차리라면 당황스럽지. 누가 뭐 대단한 진수성찬 차리래. 내가 너한테 뭘 기대한다고 당황을 해. 그냥 국물 떠먹게 찌개나 하나 끓이고 고기에 김치 썰어놓고 볶아. 그거랑 밥만 있으면 되는 거지 뭐.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이렇게 사전 예고도 없이 친구들 불러오고? 진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 차리다가 내 인생 다 끝나겠네. 밥하는 게 너가 할 일 아니야. 누가 보면 내가 못할 일 시키는 줄 알겠어. 잔말 말고 20분 있다가 도착하니까 밥상 차려놔. 3명이니까 양 좀 넉넉하게 하고. 나 안 해?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나 안 한다고. 나 더 이상 밥 안 차린다고. 밥순이가 밥을 안 차려. 지금 파업하겠다는 거야. 너가 요즘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사니까 개념을 상실했나 보네. 집에서 밥하기 싫으면 뭐하러 내 집에서 살아? 그냥 짐 싸서 나가. 안 그래도 짐 싸고 있어. 당신이 옛날부터 마음에 안 들면 나가라고 했잖아. 내가 나갈 테니까 당신 맘대로 하고 살아. 너가 지금 나가봐야 지 몸 하나 건사할 수 있을 것 같냐? 돈을 벌 줄 알기나 해? 아니면 뭐 제대로 아는 거나 있어? 평생 집에서 밥이나 하고 살았던 주제에 뭐? 집 나가겠다고? 맘대로 해라. 나 지금 나갈 테니까 다시 오라고 하지나 마요. 카드는 다 집에 놓고 가. 그거 다 내 돈인 거 알지? 그렇게 남편이랑 싸우고 저는 집을 나왔어요. 지난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저 인간이랑 같이 살면서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막상 나오니 막막했지만 일단 딸한테 연락을 했고 딸이 당장 자기 집으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딸 집에서 며칠 지내면서 진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죠. 예전에 딸을 어느 정도 키워놓고 저도 나가서 간단한 일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남편이 여자가 무슨 일이냐며 집에서 밥이나 하라고 못하게 막더라고요. 생활비가 부족한 건 아니라서 그냥 그때는 남편 말을 들었는데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죠. 20대 이후로 돈 버는 일을 안 해봤으니 할 줄 아는 것도 없었고 딸네 집 근처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저런 식당 일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건가 싶었는데 그게 저였더라고요. 그리고 월급을 그렇게 많이 버는 일인 줄 몰랐습니다. 커다란 갈비집에서 주방보조로 일을 하는데 첫 월급을 300만 원을 받았고 6개월 뒤에 월급을 또 올려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돈이면 남편이 지금 택시를 하며 벌어오는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이었어요. 아직 50대 창창한 나이라서 20년은 거뜬히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딸은 이참에 아빠랑 이혼하고 재산받아서 갈라서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야, 네 엄마 어디 있냐? 너네 집에 있지? 당장 오늘 안에 집으로 기어들어오라 그래. 안 그러면 영원히 못 들어올 줄 알아. 아빠는 엄마한테 기어들어오라는 말이 뭐야 대체. 아니, 아빠는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내가 그 여편네한테 뭐가 미안해? 밥하는 여자한테 밥하라고 한 게 그렇게 잘못이야? 진짜 아빠는 안 되겠다. 엄마 안 들어간대. 엄마 취직했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평생 집에서 밥이나 하던 아줌마를 누가 돈 주고 써? 이 동네 근처에 갈비집에서 일하고 있어. 월급 300만 원 받는데. 뭐? 300만 원? 그 인간이 돈 버는 재주가 있었네. 앞으로 돈 벌라 하고 나는 놀러 다녀야겠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엄마는 아빠랑 이혼하고 혼자 살 거야. 이혼하고 재산 분할하면 그 돈으로 집 구해서 살 거래. 이혼? 맘대로 하라 그래. 근데 재산 분할을 내가 왜 해줘? 평생 내가 뼈 빠지게 번 돈인데. 그냥 나가려면 지 혼자 나가면 되는 거지. 진짜 아빠는 뉴스도 안 보고 살아?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도 재산 분할 해줘야 돼. 아무튼 나는 아빠한테 할 말 다 했어. 난 무조건 엄마 편이니까 나중에 이혼 소송할 때 서운해하지 마. 넌 그게 키워준 애비한테 할 말이냐? 야, 너네 엄마 안 오면 너라도 와서 밥 좀 차려라. 어휴, 아빠는 진짜 언제 정신 차릴래? 이제 아빠 밥 차려줄 사람 없다고. 엄마한테 손이 발이 될 정도로 빌어도 모자랄 판에 잘하는 짓이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 야, 내가 이대로 참고 있을 것 같아. 딸이 남편이랑 하는 대화를 저도 옆에서 같이 보고 있었는데 참 가관이었어요. 어차피 집에 다시 들어갈 생각은 없었지만 정말 없던 정도 뚝 떨어지더라고요. 딸의 도움으로 변호사까지 만나서 이혼소송 준비 중이고
변호사 말로는 남편 재산의 최소 3분의 1에서 40% 정도는 제가 받아올 수 있을 거라고 하네요. 결혼 생활하면서 살림만 했기 때문에 재산은 아무것도 못 받는 줄 알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할 걸 그랬나 봅니다. 돈이 들어오면 딸이 사는 집 근처에 저 혼자 살기 좋은 작은 집 구해서 손주도 봐주고 일도 하면서 그렇게 살 생각이에요. 오히려 남편한테 눈치 보며 생활비 받았을 때보다 제가 나가서 돈을 버니 당당하고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게 생길 때마다 남편한테 혼날 걱정 안 해도 되니 너무 좋아요. 이혼 소송 시작한 뒤로 남편이 지금이라도 집에 돌아오면 용서해주겠다고 하길래 앞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하라고 해줬습니다. 끝까지 저한테 그동안 잘못했다, 미안하다는 소리는 못하나 봐요. 동서, 금요일에 시댁에서 아버님 제사 있는 거 알고 있지? 이번에는 올 거야? 네, 형님 물론이죠. 저번에는 저희 가게가 너무 바빠서 도저히 시간을 뺄 수가 없었어요. 이번에는 퇴근하자마자 일찍 가서 음식 준비 도와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그래, 며느리라고는 동서랑 나랑 딱 둘 뿐인데 시어머니 성격 알잖아? 나 혼자 있으면 정말 힘들어. 이번에는 꼭 좀 일찍 와주라. 물론이죠. 정시 퇴근해서 제가 형님보다도 먼저 가서 일하고 있을게요. 알겠어, 그럼 그때 봐. 네, 그때 봬요. 저희 시댁에는 제사가 1년에 3번씩 있어요. 그중에 시조부모님 2분 제사는 보통 아들들만 가서 간단하게 지내는데 아버님 제사만큼은 며느리 둘이 총출동해서 제사 음식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차피 시댁에도 시어머니밖에 없기 때문에 조부모님들 제사는 간단하게 약식으로 대충 하셔서 저희 며느리들까지 갈 필요는 없거든요. 얼굴도 모르는 시댁 조부모님들 제사에 며느리까지 올 필요 없다면서 그때는 어머님이 전부 혼자 알아서 하십니다. 하지만 아버님 제사만큼은 음식 준비도 살벌하게 하고 완전 명절이 따로 없을 정도로 준비합니다. 탕국도 2종류 끓이고 각종 전에 산적에 시아버지 살아계실 때 가장 좋아하시던 음식인 황포묵도 만들고 잣죽도 끓여야 하기 때문에 정말 제사 준비할 때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시집와서 지금까지 15년 동안 제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1년에 명절 2번과 아버님 제사 때만큼은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힘이 듭니다. 명절은 어차피 휴일이라 그렇다 치고 아버님 제사가 있을 때는 보통 저는 회사에 월차를 써요. 어머님이 오전에 장을 보시고 오후에 3시, 4시부터 준비를 시작하시는데 저도 집에서 쉬고 있다가 3시쯤 시댁으로 건너가서 함께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보다 4년 늦게 이 집안 며느리로 들어온 동서가 자꾸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아버님 제사 때 늦게 오거나 어떤 날은 아예 코빼기도 안 보이고 오지 않는 겁니다. 사실 저희 남편이나 시동생은 아버님이 하시던 가게를 물려받아서 일을 하고 있어요. 남편이 본점을 맡고 있고 2호점을 시동생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 다니고 있던 회사를 계속 다니는 중이긴 한데 그래도 저희 집안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건 아버님 덕분인 것이 맞죠. 결혼할 때 집도 한 채씩 사주셨고 워낙 받은 것이 많아서 명절 제사 준비 정도는 며느리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매번 눈치 보면서 빠져나가는 동서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습니다. 동서 벌써 5시야. 대체 언제 올 생각이야? 동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카톡 보면 바로 전화 좀 해줘. 동서, 진짜 1억이야? 이번에도 안 올 거야? 결국 저녁 10시에 남편과 시동생이 가게 문을 닫고 올 때가 되어서야 겨우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오늘 시동생 가게에 단체 손님이 있었다면서 일손이 모자랐기 때문에 자기가 가게에서 지금까지 일하다가 같이 왔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직장 다니는 사람이지만 동서는 결혼한 뒤로 집에서 살림하는 가정주부예요. 가게에서 일손을 도와주기는 개뿔, 지금까지 설거지 한번 도와준 적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뻔히 눈에 보이는 거짓말을 하면서도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고 뺀질뺀질 피해 다니기만 하는 동서 때문에 제가 열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까지 시댁 제사에 안 가기에는 어머님 혼자서 하실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 번은 너무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서 시어머니한테 하소연을 한 적도 있어요. 나는 회사 다니면서도 월차 내고 와서 일하는데 동서는 맨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도망 다니고 진짜 억울해 죽겠다고요. 하지만 우리 시어머니 정말 성품이 성인군자 저리 가라 하실 정도로 온화하신 분이라서 동서 때문에 서운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음식 준비하는 것 자기 혼자 해도 되니까 저보고 저녁 9시에 천천히 오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시어머니가 화를 내거나
저희 며느리들에게 잔소리 한번 하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남들은 결혼할 때 집 사줬다고 본전 뽑겠다면서 시집살이 시킨다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함부로 집에 찾아오신 적도 없고 오히려 손주들 태어날 때마다 수고했다면서 큰 액수의 용돈까지 며느리한테 쥐어주고 가시는 분입니다. 이러니 제가 어떻게 어머님을 외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 성인군자 저리 가라 할 저희 시어머니가 올해 드디어 못 참고 폭발을 하셨는데 그게 또 동서 때문이에요. 지난달 말 아버님 제사를 이틀 앞두고 시어머니가 저와 동서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일 모레 아버지 제사인 건 다들 알고 있지? 물론이죠. 네, 어머님, 알고 있어요. 내가 이번에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도저히 준비를 못할 것 같구나. 너희들 둘이 일찍 와서 장부터 보고 음식 준비를 해줘야 할 것 같은데? 네, 제가 내일 회사 가서 하루 쉰다고 이야기할게요. 아침에 장 보러 제가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푹 쉬세요. 저도 형님을 도와서 같이 준비 열심히 할게요. 그래 고맙다. 내가 같이 가야 하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구나. 만들기 힘든 건 다 빼도 되니까 잣죽이랑 황포묵만이라도 직접 만들어줬으면 좋겠네. 이번에만 너희들이 신경 좀 써주면 고맙겠다. 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쉬고 계세요. 어머님한테 잘 배웠기 때문에 문제 없어요. 맞아요. 저희 잘할 수 있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작년 겨울에 무릎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때 이후로 종종 허리가 아파서 고생을 하셨어요. 최근에는 집안에서 거동하시기도 힘들 정도라서 제가 자주 찾아가 반찬도 챙겨드리고 밀린 집안일도 대신 해드렸거든요. 그래도 어머님에게는 아버님 제사가 1년 중 가장 중요한 행사라서 그때까지는 꼭 쾌차하고 일어나실 거라 생각했는데 이번엔 정말 상황이 심각하긴 한가 보다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신신당부를 하셨고 저도 다음날 회사에 출근해서 하루 월차를 냈어요. 그리고 아버님 제삿날 당일 오전 남편을 출근시키고 난 후에 일찌감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동서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저는 일단 혼자서 장을 보러 가기로 했어요. 어머님이 적어주신 물건들을 받아들고 마트와 시장을 오가며 필요한 물건들을 전부 구입했습니다. 장을 다 보고 다시 시댁에 도착했더니 시간이 오후 2시가 넘었더라고요. 그때까지도 동서에게선 연락 한 번 없었고 저는 어머님과 함께 늦은 점심을 먹었죠. 동서 오늘은 진짜 늦으면 안 돼. 3시까지는 꼭 올 거지? 어머님 진짜 누워서 못 일어나신단 말이야. 나 정말 이러면 화낼 거야? 가게에서 일 안 하고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하지만 3시가 넘어버린 시간에도 동서가 오지 않아서 저는 이번에도 또 땡땡이를 치려는가 보다 생각하고 동서의 도움을 포기한 채로 혼자 제사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혼자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어머님께서 왜 미련하게 혼자 하느냐고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제 연락도 안 받는데 어머님 연락이라고 받겠습니까? 보나마나 가게가 바빠서 도와줬다는 핑계를 대면서 저녁 10시나 되어야 오던지 하겠죠. 혼자서는 힘들어서 못한다며 어머님이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나섰지만 자리에 앉아있기도 힘든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어머님은 그냥 안방에 누워 계시라고 하고 저 혼자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다 오기를 부렸습니다. 도저히 못할 것 같은 몇 가지는 아예 제껴놓고 제사상에 올라가는 필수적인 것들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원래 시집 오기 전에는 요리라는 건 전혀 모르고 살았는데 속으로 괜히 죄 없는 남편 욕을 엄청 하면서 혼자 음식 준비를 했죠. 시어머니가 자꾸 제 눈치를 보시면서 도와주려고 하시길래 안방에 붙들어 메어놓고 다행히 남편이 오기 전에 일을 다 끝낼 수 있었어요. 동서는 이번에도 시동생과 함께 오늘 가게가 얼마나 바빴는지 아냐면서 너무 미안하다고 다음엔 꼭 일찍 와서 도와드리겠다고 약을 올리더군요. 저는 화낼 기운도 다 사라질 정도였고 빨리 집에 가서 쉬고만 싶었습니다. 어머님이 저 대신 혼을 내주실 거라 생각했지만 평소처럼 아무런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며칠 뒤에 어머님으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큰애야, 너 이번 주 주말에 시간 좀 비워라. 저요? 시간이야 많은데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뭐 시키실 일이라도 있으세요? 아니, 내가 요즘 너 차를 얻어 타고 다니잖니? 차가 도저히 낡아서 영 불편해서 못 쓰겠더라. 내 맘에 드는 넓고 편한 차로 사줄 테니까 차 바꾸러 가자. 어머님 저는요. 저도 차가 너무 낡고 오래된 것 같아요. 형님만 바꿔주시지 말고 제 차도 좀 바꿔주세요. 집에서 살림만 하는 애가 무슨 차가 필요해? 너는 그 정도면 됐다. 생전 내 얼굴 보러 찾아오지도 않는 너한테 내가 사주긴 뭘 사줘. 어머님, 제가 언제 그랬어요. 형님이랑 차별하시지 말고 저도 차 사주세요. 차별. 너 입에서 지금 차별이라는 소리가 나오니?
너는 손주 애들만 아니었어도 진작 쫓겨나도 10번은 더 쫓겨났어. 벌어다주는 돈으로 집에서 놀고 먹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어머님은 정말 주말에 저를 데리고 집 근처 외제차 매장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며느리한테 좋은 차 한 대 사주려고 한다고 말씀하셨고, 진짜 그날 그 자리에서 제 마음에 쏙 드는 차를 한 대 계약해 주시더라고요. 가장 비싼 큰 차를 사라고 하셨는데 그건 제 운전 실력으로 주차하기도 힘들고 좁은 골목 다니기도 힘들 것 같아서 적당한 걸로 골랐어요. 어머님이 계약금 내주시고 차 나오기까지 2달 정도 걸린다고 해서 그때 현금으로 전부 내주시기로 했습니다. 동서는 이제 와서 뒤늦게 뭔가 깨달았는지 일주일에 2-3번씩 어머님 댁을 찾아가는데 아직도 어머님이 분이 덜 풀리셔서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네요. 그동안 한 번도 며느리들에게 화내신 적 없고 서운해하신 적 없으셨는데 저 혼자 아버님 제사 준비하면서 땀 뻘뻘 흘리는 모습이 퍽 안쓰러워 보이셨나 봐요. 얼마 후면 허리 수술까지 하실 텐데 빨리 회복하셔서 예전처럼 건강하게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동서 덕분에 팔자에도 없던 외제차도 얻어 타보고 정말 땡 잡은 기분입니다. 고마워 동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만 해.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자기야, 내일 반드시 늦지 않게 일찍 출발해야 해. 우리 아버지가 평생 공직에 계셨던 분이라 시간 약속 안 지키는 거 제일 싫어하셔. 그래도 명색이 처음 뵙는 상견례 자리인데 서로 실수하는 부분 없게 해야지. 알고 있어. 그래서 나도 일찍 출발하려고. 우리 부모님들도 내일 오전 중에 출발하신대. 어차피 양가 부모님들도 다 허락하셨고 부모님 도움 없이 우리 힘으로 하는 결혼이라 상견례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른들끼리 만나는 자리는 한번 만들어야지. 그래. 아무리 세상이 달라져도 기본적으로 해야 할 건 하는 게 낫겠더라고. 괜히 아버님, 어머님 운전하시게 하지 말고 오빠가 차로 모시고 와. 식사하시다가 아버님들끼리 약주 한잔 하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 아빠 술 엄청 좋아하시는데 기분 좋은 날에는 완전 못 말리거든. 그냥 대리를 부르면 되긴 하는데. 알겠어. 내가 우리 부모님 모시고 갈게. 내일 올 때 운전 조심하고 시간 잘 확인해. 알겠어. 별일 없이 잘 끝났으면 좋겠다. 저는 올해로 31, 2년 만난 동갑내기 남자친구와 내년 봄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저희 둘 다 직장도 괜찮은 편이고 연봉이나 모아둔 돈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부모님들의 도움 없이 결혼하기로 이야기가 끝난 상황이었죠. 이런 저희 생각을 말씀드렸고 양쪽 부모님들은 모두 결혼에 찬성하시고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직 상견례는 하기 전이었지만 저희의 결혼은 이미 정해진 일이라 생각했죠. 스튜디오나 예식장도 먼저 알아보면서 빠르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견례를 더 빨리 했어야 하는데 저희 부모님이 멀리 떨어진 지방에 살고 계셨고 최근에는 일이 너무 바빠서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어요. 겨울에는 좀 한가하신 편이라 그때까지 상견례를 미룰까 하다가 너무 늦게 하는 것도 좋지 않겠구나 싶어서 부랴부랴 지난주에 약속을 잡고 부모님을 올라오시게 했죠. 상견례는 생각보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잘 끝났습니다. 양가 아버님들끼리 약주도 한잔하시고 다들 기분 좋게 자리가 마무리되었죠. 아니, 그때까지는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죠. 상견례가 끝나고 그날 저녁 내내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안 되다가 다음날 퇴근 시간이 다 되어서야 카톡이 오더라고요. 선미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오빠, 뭐 하다가 이제야 답장 보내는 건데? 전화도 안 받고 내가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 아니, 어제 부모님이랑 심각한 이야기 좀 하느라.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 그동안 왜 나를 속였어? 내가 언제 오빠를 속였다고 그래? 하루 종일 연락 안 되다가 이제 와서 무슨 헛소리야? 너는 나랑 우리 부모님한테 너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신다고 했잖아? 그런데 어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사시는 것 같던데 나랑 우리 부모님한테 거짓말한 거야? 아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네? 사업하시는 거 맞고 나무 키우는 것도 회사 일이야. 내가 거짓말하긴 무슨 거짓말을 했다고 그래. 농사 짓는 게 어떻게 사업이야? 너 진짜 자꾸 거짓말로 허세 부릴래? 시골에서 나무 키우는 게 사업이면 동네 식당도 전부 사업이지. 그냥 부모님이 농사 지으신다고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될 거 아냐. 왜 사람 오해를 하게 사업이라고 그러는 거야?
나는 지금 오빠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어. 그게 우리 아빠가 하는 일이라니까. 조경나무 키워서 파는 사업체를 운영하신다고. 월급 주는 직원들도 있고 매출도 적지 않은데 대체 뭐가 문제야? 선미야, 너가 뭘 몰라서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그냥 농사 짓는 농부라고 생각하지 절대 사업이라고 이야기 안 해. 사업이라고 하면 공장을 차려서 생산을 하든지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게 사업인 거지. 밭에서 거름 주고 나무 키우는 건 그냥 농사 지으시는 거야. 어디 가서 너희 아버지가 하는 일이 사업이라고 하면 남들한테 뒤에서 욕먹어. 사업자 내고 직원들 월급 주면서 매출 올리면 그게 사업이지. 사업이 별게 달라? 꼭 무슨 공장 건물이라도 있거나 멀쩡한 사무실이라도 있어야 돼. 우리 엄마가 격리나 사무 업무는 다 봐주시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우리 부모님도 그러시더라. 너희 부모님이 고향에서 사업하신다고 하길래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비료 뿌리고 농약 치고 농사 짓는 이야기 하셔서 엄청 당황했다고. 농사가 어떻게 사업이니? 너가 괜히 부모님 직업 부끄러우니까 그렇게 뻥튀기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냐? 오빠 진짜 웃긴다. 왜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 나 우리 아빠 하는 일 지금까지 살면서 부끄럽게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어. 아빠가 하시는 일이 조경사업인데 그럼 그걸 뭐라고 불러? 아, 알겠어. 사업이라고 치자. 됐지? 너도 참 별거 아닌 일에 너무 크게 발끈하네? 그게 다 괜한 자격지심 때문에 그래. 자격지심이라니. 말 조심해. 나는 대체 이게 뭐가 중요한 문제라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 농사를 지으시는 것도 사실이고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것도 사실인데 그게 뭐가 자격지심이라는 거야? 나는 사실대로 말한 것밖에 없어. 저희 부모님은 지방에서 조경 사업을 하시고 산에 조경용 나무도 크게 키우세요. 주로 하시는 일이 정원이나 아파트 공원에 들어가는 조경용 나무를 키워서 납품하시고 석재도 같이 취급하십니다. 나름 지역에서 꽤 유명한 회사고 큰 사업도 몇 차례나 따낸 적이 있어요. 제가 아무 걱정 없이 지금까지 공부하고 유학도 다녀오고 서울에서 마음 편하게 직장 생활할 수 있는 건 순전히 저희 부모님 덕분입니다. 한 번도 부모님 하시는 일을 부끄럽게 여겨본 적 없고 애초에 부끄럽다고 느껴질 만큼 허접한 사업체도 아니에요. 회사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만 20명 가까이 되고 요즘 몇 년은 아파트 조경공사나 전원주택 단지가 붐이라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시거든요. 기분 좋게 상견례 잘 끝내고 대체 왜 이런 소리를 제가 듣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알겠다고. 이제 그만 좀 이야기해. 자꾸 이야기할수록 더 없어 보여. 없어 보여. 뭐가 없어 보이는데? 너 지금 우리 부모님이 시골 산다고 무시하는 거야?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어제 상견례 끝나고 우리 부모님이 그러시더라. 아무리 니들끼리 하는 결혼이라지만 집안과 집안 사이의 격이 맞아야 하는 건데 결혼식 할 때 친척들 앞에서 창피하지 않겠냐고. 그 말 듣고 보니까 완전 틀린 소리는 아닌 것 같더라. 너희 부모님은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남을 무시하는데? 이런 소리까지 듣고 난 너 같은 놈이랑 결혼 못해. 우리 엄마 아빠가 너나 너희 부모한테 무시당할 만큼 우스운 분들 아니니까. 그래, 솔직히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는데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물어봐봐. 너희 부모님은 사업이 아니라 농사 짓는 분들이셔. 그리고 분명히 내가 아니라 너가 먼저 파혼하자고 한 거다? 주변 사람들한테도 다 그렇게 이야기할 테니까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끝까지 지는 욕 안 처먹으려고 머리 쓰는 것 좀 봐. 진짜 인간 쓰레기가 따로 없네. 어떻게 내가 너를 2년이나 만났을까? 그건 내가 할 소리야. 우리 부모님 체면도 있는데 나도 너희 부모님이 농사 짓는 줄 알았으면 애초에 사귀지도 않았을 거야. 농사 지은 나무 팔아서 너 미국 유학까지 보내려면 고생 엄청 하셨겠다. 괜히 부끄럽다고 숨기고 속이지 말고 너희 부모님한테 잘해드려라. 그래도 너 정도면 개천에서 용난 거나 다름없으니까. 너 진짜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야? 아니면 멍청한 거야? 너네 아빠 공직이니 뭐니 꺼드럭대는데 솔직히 너희 부모님 연봉이라고 해봤자 우리 부모님 회사에 지게차 기사님만도 못하잖아. 수준이 통해야 말을 해도 대화가 통하지. 너가 말하는 농사지어서 우리 부모님 작년 재작년 매출이 80억이 넘어. 나무 키우고 있는 그 땅값만 다 합쳐도 그 정도는 될걸? 거짓말 하고 있네. 그렇게 돈 많이 벌면 서울에서 살지. 뭐하러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살아? 돈 많은 사람들은 전부 서울 살아야 되냐? 그럼 너네 부모님은 평생 서울에 살았는데 왜 아직 집 한 채도 없어? 그 나이에 집도 없이 이사 다니면서 남의 집 새들어 사는 게 자랑이야? 너 말 다 했냐? 농사나 짓는 주제에 우리 부모님을 무시해?
나는 먼저 무시한 적 없어. 너가 나한테 했던 말 그대로 돌려준 것뿐이야.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 나 한마디만 더 할게.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란 게 너가 유일하게 자랑할 일인 거지? 그런데 어쩌냐. 그 나이 먹고 온 가족이 집도 한 채 없으면서 나는 취직하자마자 편하게 회사 다니라고 부모님께서 회사 근처에 집부터 사주셨어. 남이 농사를 짓건 물고기를 잡든 괜히 열심히 사는 사람들 무시하지 마. 우리 엄마 아빠가 결혼식에 오시면 창피할 것 같다고? 너나 너네 부모님이나 얼빠진 소리 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가. 그렇게 속에 대못 박는 소리를 마지막으로 저와 남자친구는 헤어졌어요. 원래 그런 말까지 할 생각은 없었지만 저희 부모님 무시하는 소리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데 저 따위 놈한테 저런 소리까지 듣고 2년이나 사귀고 만나면서 전혀 이럴 줄은 몰랐는데 결혼까지 생각했던 제가 너무 한심했어요. 부모님들께 나 파혼했다고 결혼 안 하겠다 말씀드렸더니 무슨 일이냐며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남자친구가 했던 소리를 부모님에게 해드릴 순 없어서 성격 차이로 싸우다가 헤어졌다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언젠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겠죠. 저런 놈한테는 아쉽다는 생각도 들지 않고 결혼하기 전에 본 모습 제대로 알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뿐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여보, 오늘 낮에 엄마가 집에 좀 들린다는데 현관 비밀번호 알려드려도 될까? 어머님, 집에 사람도 없는데. 어제 청소도 안 해서 어수선할걸? 갑자기 어머님은 왜 오신다고 하는데? 아, 다른 건 아니고 그냥 밑반찬 많이 만들어서 가져다 주시겠대. 현관 비밀번호만 알려주면 조용히 와서 반찬만 주고 가실 거야. 알려드려도 돼? 오시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집 상태가 엉망이라서 어머님 보셨을 때 화내실 것 같아. 차라리 당신이 퇴근길에 어머님 댁 들러서 반찬 받아오면 안 돼? 어차피 밑반찬이면 꼭 오늘 먹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 나도 그러고 싶긴 한데 오늘 야근이라 늦게 끝나. 엄마가 어차피 낮에 우리 집 근처에 오실 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냥 반찬만 놓고 바로 가실 거야. 그럼 어머님한테 안방이랑 세탁실 문은 절대 열어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려줘.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어제 빨래랑 청소 좀 할걸. 왜 갑자기 오신다는 건지 모르겠네. 당황스럽게. 당황할 것까지야 뭐 있냐? 어차피 우리 엄마가 집에 좀 올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건 내가 말 안 해도 엄마가 알아서 하실 거야. 그 정도 매너는 있는 분이거든. 그래, 알겠어. 혹시 모르니까 현관 비밀번호 이번에만 알려드리고 다른 걸로 바꿔야겠다. 왜? 우리 엄마가 아무 때나 계속 집에 찾아올까봐? 에이, 그건 너무 같다. 꼭 그런 이유는 아니고 비밀번호 안 바꾼 지도 좀 오래된 것 같고. 어쨌든 현관 비밀번호 아는 사람이 늘어나는 건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이따 저녁에 퇴근하면 내가 바꿀게. 당신 생일인 0818로 할게. 알겠어. 자기가 정찝찝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겠지. 아무튼 오늘 우리 엄마 오라고 한다. 그래, 어쩔 수 없지. 작년 봄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별일 없이 살고 있었어요. 시댁과 친정이 같은 지역에 사시지만 평소 집까지 왔다 갔다 하진 않았습니다. 보통 약속이 있으면 밖에서 만났고 집들이 이후로 친정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 자주 오시진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거리가 조금 멀기도 하고 저희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이라서 한번 오시라고 해도 그쪽에서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고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시어머니께서 자꾸 저희 집으로 오시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나마 집에 남편이나 제가 있을 때는 편하게 오시라 하고 식사나 커피 한 잔 대접해도 아무 상관없었는데 이제는 저희가 둘 다 낮에 출근했을 때 빈집까지 들어오셨습니다. 솔직히 기분이 별로 안 좋았는데 대놓고 거절하면 남편이 마음 상해할 것 같아서 그냥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드렸죠. 시부모인데 별일이야 있겠어 하고 생각을 했지만 그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여보, 오늘 낮에 어머님 왔다 가신 거 맞아? 아무래도 좀 이상한데. 왜? 아까 3시쯤 와서 냉장고에 반찬 넣어두고 가셨다는데?
냉장고에 반찬통 없어? 아니, 그건 있어. 근데 집안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어머님 혼자 오셨다 간 거 맞지? 몰라. 아빠는 오늘 출근했을 테니까 엄마 혼자 왔다 갔겠지. 왜? 무슨 일인데? 찬장의 문도 열려 있고 방금 확인해보니까 친정엄마가 결혼할 때 사준 접시랑 컵이 없어졌어. 그리고 냉장고에 과일이랑 선물 받은 초콜릿도 없네? 어머님이 집에서 드시고 가셨나? 우리 엄마가? 엄마가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 걸 왜 먹어? 주인도 없는 빈집에서. 당신이 뭔가 착각한 거 아니야? 우리가 다 먹었는데 냉장고에 남아있다고 생각했겠지. 아니야, 내가 바본 줄 알아? 저번 설날 때 시댁에서 받아온 사과랑 배는 그대로 있는데. 제주도 사는 내 친구가 보내준 한라봉이랑 레드향은 다 없어졌잖아. 그거 과일칸에 꽉 찰 정도로 많이 남아있었는데. 당신도 봤잖아. 그래, 그게 다 없어졌어? 택배 받고 아끼느라 몇 개 안 먹었잖아. 한번 내가 엄마한테 물어볼게. 그것도 물어보면 좀 그렇긴 한데. 어머님 말고 오늘 우리 집에 올 사람이 없어. 우리 친정부모님은 현관 비밀번호 알려드린 적도 없고. 과일 드시고 싶었으면 내가 드릴 수도 있는 건데. 나한테 말도 없이 가져가신 거라면 기분이 좀 그렇다. 내가 방금 엄마랑 전화통화했는데 냉장고에 과일이 너무 많아서 썩어가는 것 같다고 안 먹는 것 같아서 가져갔대. 반찬도 주셨으니까 그냥 반찬값이라고 생각하자. 아니, 한라봉이랑 레드향은 다 멀쩡한 새 건데 무슨 소리야? 썩을 것 같았으면 사과랑 배를 가져가셨어야지. 그리고 접시는 뭘 하셔? 접시는 어머님이 가져가신 거 아니래? 접시는 이번 주말에 엄마 집에서 친구들 모임이 있다고 그때 모임에 쓸 접시가 없어서 빌려간 거래. 컵도 예뻐서 같이 빌려간 거고. 토요일에 한 번 쓰고 일요일에 설거지해서 가져다 주겠대. 아니,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일단 나한테 먼저 물어보셨어야지. 그거 우리 엄마가 백화점에서 혼수로 쓰라면서 맞춰준 건데. 알지. 어차피 우린 그거 아까워서 잘 쓰지도 않잖아. 집에 손님 올 때만 쓰는 거니까 엄마도 한 번 쓰시라고 하자. 그걸 왜 어머님이 결정하고 당신이 허락을 해? 나한테 직접 물어보셨어야지. 아, 진짜 해도 너무하시네. 내가 일요일에 책임지고 받아올 테니까 기분 풀어. 별것도 아닌 일로 스트레스 받으면 건강에 안 좋아. 이게 별것도 아닌 일이야. 어쩐지 갑자기 사람도 없는 빈집에 오시겠다고 하길래 내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처음부터 접시랑 과일 가져가려고 오셨던 거네. 에이, 꼭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냥 좋은 마음으로 빌려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 좋은 마음으로 빌려주는 걸 내가 허락해야지. 왜 당신이랑 어머님이 맘대로 정하냐고.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가져가는 게 맞는 일이야.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엄마가 며느리한테 그런 부탁하기 좀 껄끄러웠나 봐. 아, 진짜 짜증난다. 나 정말 어머님한테 안 그러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 이번 일은 선을 넘은 것 같아. 반찬값이라고 생각하자, 어? 말 한마디 없이 마음대로 가져가 버려서 너무 화가 났지만 그래도 며느리 입장에서 일단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일로 시댁에 쫓아가서 화를 내기에는 너무 모양 빠지는 일이잖아요. 대신 남편에게 당장 현관 비밀번호 바꾸겠다 이야기했고 앞으로 다시는 집에 사람이 없을 때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게 단 한 번의 해프닝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일요일에 남편이 어머님 댁에 다녀오고 나서 저는 더 황당한 일을 겪어야만 했어요. 시어머니 친구분들 모임은 진작에 끝났고 접시를 돌려받겠다며 남편이 다녀온 건데 돌아오는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뭐 하는 거냐고 화를 냈는데 저 인간 믿고 있다가는 아무것도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어머님에게 제가 직접 연락을 했어요. 어머님, 제 접시랑 컵 돌려주세요. 그거 친정엄마가 사주신 거라 꼭 주셔야 해요. 아, 우리 아들이 이야기 안 하니? 내 친구들이 그 접시랑 컵이 너무 이쁘다고 해서 선물로 줬다니까. 나중에 내가 더 좋은 걸로 사줄게. 아니요, 바로 돌려달라고 하세요. 저는 다른 거 필요 없고 그거 돌려받고 싶어요. 제가 어머님이 마음대로 가져갔을 때 그때 별 말씀 안 드리고 참았잖아요. 아니, 접시 그거 얼마 하지도 않는 거잖아. 내가 나중에 백화점 가서 똑같은 거 사준다니까? 중고 접시 가져가고 새 걸로 준다는데 대체 뭐가 문제야? 저는 친정엄마가 사준 그 접시를 돌려받고 싶다고요. 선물을 주고 싶었으면 어머님 걸 줘야죠.
왜 제 물건을 맘대로 훔쳐가고 그걸 남한테 선물해요? 훔쳐? 누가? 내가 훔치긴 뭘 훔쳐? 그냥 하루 빌려간 거지. 너 말을 이상하게 하는 재주가 있다? 주인도 없는 빈집에서 허락 없이 물건을 가져가면 그걸 훔쳤다고 해요, 어머님. 긴 말하기 싫으니까 당장 제 접시 다시 받아서 돌려주세요. 이미 줬는데 그걸 어떻게 해? 내가 나중에 사준다고 했지? 저 진짜 더는 못 참아요. 험한 꼴 보시기 전에 빨리 제 물건이나 돌려주세요. 너가 안 참으면 어쩔 건데? 너가 나한테 뭘 할 수 있는데? 요즘 애들은 잘한다 하니까 시엠이 무서운 걸 몰라. 일단 경찰에 도둑 맞았다고 신고하고 당장 남편이랑 이혼 절차 들어갈게요. 어머님이 자초하신 일이니까 어머님이 전부 책임지세요. 아니, 겨우 접시 하나 때문에 이혼한다고? 경찰에 신고해봤자 이런 일로 처벌을 할 것 같아. 처벌을 할지 안 할지 그건 제가 모르죠. 최소한 어머님이 도둑질했다고 동네방네 소문낼 수는 있을 거예요. 어머님이랑 어머님 아들이 똑같은 소리라니까 저도 이젠 같이 못 살 것 같아요. 참나 기다려봐라. 접시는 내가 오늘 안에 다시 구해다 주면 되는 거지? 며칠 후에 알고 보니 어머님은 애초에 그 접시를 친구들한테 선물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갖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셨나 봐요. 남편이랑 이혼까지 생각했었는데 잘못했다고 저한테 무릎 꿇고 빌고 앞으로 어머님을 다신 집에 오시지 못하게 하겠다고 해서 한 번은 봐주고 넘어가려 합니다. 대신 시어머니는 앞으로 평생 저희 집에 출입 금지고 저도 어머님 댁 안 찾아갈 거라서 다신 그 얼굴 뵐 일이 없을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